20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일 뉴욕 증시가 노동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8월 유로존 제조업 생산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경기 확대 소식도 긍정적 재료로 활용됐습니다. 영국 증시는 1.45%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1.84%, 1.74% 상승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의 개선에 힘입어 26개월 내 각자 가장 큰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최종치가 51.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잠정치이자 시장 예상치였던 51.3을 모두 웃도는 것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지난 2분기에 18개월간의 위축세에서 벗어나 오름세를 나타내며 경기 회복세는 모멘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1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전달의 47.7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지난달 말 발표된 잠정치 50.1과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표 호조를 이끈 반면 신규 수출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며 수출이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임을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파생상품과 단타 매매에 대해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재무부는 이탈리아 증권시장에서 30초 미만의 거래와 주식이나 지수 형태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해 0.0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 대상 금융거래, 납세 의무자 등을 규정한 금융거래세 과세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시리아 사태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 속에 놓여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만 개장을 했었는데요. 유럽 제조업 PMI가 26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유로존 선진 일부 국가가 아닌 전반적인 호조수로 나타나면서 의미가 더 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 증시가 1% 이상 올랐는데 지난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 하락하던 유럽 증시가 이제 1% 이상의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어제 코스피는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1920선대에서 보합권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분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이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대장주 셀트리온이 6거래일 만에 급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2부 통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주가가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 시뮬러 램시마가 국제학회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상한가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제약주의 반등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점검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이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은 셀트리온이 있었어요.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제약주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흐름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것부터 우리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제약주라기보다는 바이오주죠. 바이오 제약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바이오주하고 제약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좀 가지는 거죠. 그만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녹아있는 부분이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의미를 좀 달리 가질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아트리우머티즘 학회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뉴스와 함께 어느 정도 큰 상한가 가까운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요. 그 전일에 바로 하한가까지 또 내려갔던 게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가 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는 왜 이렇게 또 큰 반등이 났을까? 지금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사모펀드에 어느 정도 매수세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분위기가 어제는 크게 상한가에 가까운 수익률, 그래서 14.1%가 올랐던데, 그런 수익률을 거뒀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기관이 저가 매수세를 좀 더 들어가 주는 분위기구나 라는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일단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큰 포지션 변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투자를 한다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시장의 분위기에서도 코스닥이 IT와 그리고 지금 바이오 제약 두 분야가 다 올랐습니다. 두 섹터가 다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다시피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업종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업종의 매수 포지션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권으로 가담을 했던 곳은 바로 IT 부품 업종이었죠. 그래서 화면에 같이 나가실 건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놨는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IT 부품 쪽에 매수세를 크게 보였던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크게 보였다는 거죠. 두 가지 패턴이 바뀌게 되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지금은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저가를 잡아주는 것은 바로 기관이 지금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잡아주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PR 가치로 따졌을 때 지금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PR이 10배가 채 안 된다고 흔히들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7배에서 8배 수준을 머물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6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PI 10배로 가치를 따진다면 200만원까지는 가야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베팅을 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이라면, 지금 좀 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향후 기대감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매매 포지션이구나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저가 매수에 들어왔던 건 맞습니다. 저가 매수에 일단 들어왔고, 대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인지 여부거든요. 그러면 어제 셀트리온이 크게 14%가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반등이 진행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관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구나 라는 요 정도까지만 좀 더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리고 글로벌 추세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기간이 이렇게 뭐 큰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바로 글로벌 제약업종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분위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증가 추세 자체가 지금 3분기부터 상당하게 꺾이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의료지수라든지 의료정밀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신고가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존슨앤존슨의 주가 자체도 지금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주가를 볼게요. 지금 121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오바마의 정책적인 수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의 정책 과제 중에 한 개가 바로 헬스케어 바이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슨앤존슨이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었고요. 지금 이런 패턴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금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향후 기대감은 아직까지 상당 부분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여기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런 기대감 자체를 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제조업을 얘기할 때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IT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인다는 거죠. 실적이 이만큼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갈 수 있다가 되지만, 향후 지금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PL로 따진다면 다 30배에서 40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 지금 램시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 또한 뭐 1조 원 시장, 뭐 10조 원 시장 넘어선다. 좋단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주가 뭐 국민들에게나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좀 더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셀트리온과 관련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대동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대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식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 예전에 신창전기라는 기업이 있었죠. 신창전기가 한일이와의 인수가 되면서 이름이 대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한일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가 수치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뭐 18,500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였고, 그만큼 운수장비 업종에서도 숨겨진 진주를 찾아라, 이런 뭐 프로젝트가 좀 더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력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본다면,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차량용 윈도우 키거든요. 윈도우 키를 지금 생산하고 윈도우 스위치를 말하는 거죠. 차량용 키셋이라든지 아니면 콤비네이션 스위치. 그래서 뭐 스위치 관련으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지금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 키입니다. 스마트 키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도 상당히 급등 패턴을 그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현대나 기아차의 납품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을까? 지금 현재 65%가 들어가고 국내 시장의 85%, 그리고 중국 시장의 15%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스마트 키라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PER 가치로 따진다면 아직까지 4배에 머물러 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반사적인 피해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은 한일이가 좀 더 붙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PER은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세 번의 언덕이 좀 나타나는 형국인데요. 지금의 언덕 자체를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앞서 있던 두 번의 물량이 있었다면 지금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갭 상승을 동반했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격대 밑으로는 안 내리겠다,
라는 강한 의미를 좀 더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가격대로 본다면 3,800원 정도는 제일 좋지만 어제 일단은 한번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도치 모양이 나오면서 힘의 세력을 어느 정도 양분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의 세력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같은 경우에 매수가를 좀 정해 본다면 4,000원 부근은 우리가 매수가를 좀 더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 좀 더 넉넉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3,600원까지 손절가를 좀 더 넉넉하게 대응을 하시고 대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000원까지 신고가 패턴을 좀 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명심을 하시고 단기보다는 수익 관련으로 해서 4,000원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대동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4,000원대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3,900원에서 4,000원 사이 분할 매수, 목표 가격은 6,000원, 손절 가격은 3,600원 대동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 박스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지요. 시리아 관련 사태 때문에 금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다가 최근은 조금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 오늘 이 금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리아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금은 그 몇 년 전에 상당히 금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안정을 찾을 만한 모멘텀이 필요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금 가격이 반등이 자꾸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온스당 1,350달러를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올라서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론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금 가격이 사실은 그 올 4월 달에 상당히 큰 폭의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굉장히 길게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점이 결국은 이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가격을 회복하느냐 아니면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가격을 저점을 찍었던 가격이 1350달러예요. 근데 그 가격을 한번 지지를 받았다가 결국 다시 깨고 내려갔었고, 그리고 요번에 그 가격을 회복을 했었죠. 그래서 당분간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좀 더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금융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관련해서 종목들의 주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금 관련주들의 주가를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아연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그 금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케이스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다시 회복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 포인트를 좀 잡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시장이 잘 진행을 한다면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이슈가 되면서 올라갈 때는 좀 소형주들 쪽에서 항상 대장주가 나오기 마련인데, 최근의 시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테마성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번에는 애강 리메텍이라는 주식이 제일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애강 리메텍이라는 회사는 폐가전제품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컴퓨터 같은 거 부품 이제 녹여보면은 거기에 아주 소량의 미량의 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이제 수익을 늘려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중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고, 눌림목에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 관련주로 이 중기적인 관점 강조해 주시면서 눌림목 매수 공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애강 리메텍까지 자세한 내용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종목 윈스테크넷인데요. 이 종목 AS 바로 이어가 볼까요? 예,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동안 상승세를 꾸준히 타다가 5월달하고 7월달 정도에 쌍봉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락을 할 때 기관들의 매도나 그다음에 또 사실은 기관들의 공매도도 좀 섞여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달 이상을 꾸준히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매도 영역으로 좀 진입을 하게 되고, 또 최근 며칠 사이에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낙폭 과대 포인트로 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매수 가격 14,400원 정도도 잘 줬고, 또 지금 반전을 해서 이제 15,45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목표가 16,5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떨어진 하락폭이 길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형식으로 올라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번에 V자 형태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하더라도 너무 높게 목표가를 가지지 마시고 제시했던 가격대 정도에서 매도를 한번 하셨다가 다시 또 전저점을 걷는 수준까지 온다든지, 아니면 바닥을 한번 더 다질 때 그럴 때 재매수를 하는 식으로 박스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뒤에 상승세를 탈 경우에는 목표가를 높여서 17,500원이나 18,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중기적인 보유를 계속 해나가긴 좀 부담이 갑니다. 역시 주봉의 진행을 보시면은 주가가 쌍봉을 형성하고 있고, 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조정권에 진입을 하는 면이니만큼 네.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노리는 그 정도 전략만 쓰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추천해 주셨던 종목 윈스테크넷 8월 29일에 말씀해 주셔서 추천해 주시자마자 바로 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수익 중이실 텐데 매수하신 가격이 14,400원대, 목표가가 16,500원이었죠.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수익을 내보자 하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불안하겠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사실 시장이 지금 최근에 테마성 종목들 위주로 네.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만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종목들이 사실 반전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매수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아시다시피 그 전날 하한가를 갔다가 어제는 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께서 정상적인 종목들에 대한 저점 접근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그런 종목들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종목은 액토즈 소프트인데요. 네. 이전 시간에도 몇 번 소개를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탈이 나오면서 가격대를 깨고 내려갔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저가 메리트에 대한 부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이 이제 더 이상 크게 깨고 내려가지 않고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주가의 저점이 잡힐 때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 서서히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액토즈 소프트도 앞서 말씀드렸던 윈스테크넷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보실 수 있는데 고점을 7월 달에 찍고 그때서부터 꾸준히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끌고 내려가면서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매도 절정 구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박스권을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그 모바일 게임주들이나 이런 게임 관련주가 한 번쯤은 순환매를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게임 관련주 중에서는 중국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개척을 꾸준히 해놨어요. 뭐 그런 면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략적으로 5만 원 전후에서 바닥을 잡는 관계로 여기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분간은 박스권 전략을 좀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유를 하셔서 끌고 가셔서 수익을 얻는 방법도 좋은데요. 매수가로는 대략 한 5만 500원에서 5만 1000원 정도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만 6천원 정도 우선 단기적으로 잡았는데 요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전략을 당분간 쓰셔라. 주가가 바로 급등세를 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형태를 예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거기서 5만 5천원대나 6천원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6만 원이나 6만 2천 원대까지도 목표가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지금 그 연속적으로 보시다시피 주봉상에서도 6주 네. 연속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설사 이 종목이 이제 대세 상승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꺾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그 리바운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 리바운드만 나와도 사실은 상당히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고요. 또 바닥권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테마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차분히 접근해 나가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바일 게임주 종목별로 차별화된 진행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한 액토즈 소프트,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의 모멘텀으로 매수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격 매수 가능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5만 6천 원이고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아가서는 6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전망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은 액토즈 소프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어제 한 한국가스공사가 4에서 6%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시면서 공략법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전에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네. 다시 그 상승 추세가 좋아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천연가스 부분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판매는 1987년 이래 연평균 13.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판매는 26.8%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천연가스 시장은 향후 지속적이고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그 동사는 기존 LNG 판매에 중점의 사업 추진 방식에서 탐사와 개발, 생산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 일관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 중입니다. 대주주가 기획재정부로 5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2100%로 안정세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가을철, 겨울철 난방비 증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계속 3개월 동안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도 양호하고요.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제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격이 어제 가격이 58,100원인데요. 이 부근 내에서 아래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차분히 들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55,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월 22일에 말씀해 주셨던 기아차 오늘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잘 가다가 어제 하루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목표 가격 68,000원까지 그대로 보유 가능하겠죠? 네, 어제 그 최고가 67,500원이 약간 부족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한 절반 정도 일단 매도하시고 절반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아차가 우리나라 현대차와 아울러서 세상 대표하는 회사인데요. 3년 연속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유보율도 700% 아주 좋습니다. 현재 그 추세도 아주 좋은데요. 일단 수익이 한 8% 정도 났으니까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보유하면서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종합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날마다 강한 상승하는 종목도 없고 상승하는 종목은 잠깐 올라왔다가 내리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익률을 작게 잡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종합지수든 종목이든 올라가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 수익이 바로바로 나지 않아요. 항상 그 소비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차분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 기아차를 보시면 제가 이 5월 초에 한번 추천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무려 한 4개월 만에 한 3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빨리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는 장이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수익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장 출발을 앞두고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 오늘장 점검을 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겠습니다.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은우 원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앞서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만 개장이 됐습니다. 1% 이상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제조업 지표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많이 올랐었던 삼성전자, 현대차도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었는데 현재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플러스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최근에 강조했던 부분은 1920에서 1940포인트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과 지지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해 나가는 진통이 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가장 올랐던 큰 부분은요. 역시 시리아 공습 우려가라서 이제 해소되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이 글로벌 변동성, 장세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갔던 부분의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 공습에 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반대적으로 가장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는 나라들이 또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쪽에서의 리스크가 커지고 그럼 동남아시아의 전체적인 어떤 금융위기가 글로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지는 않겠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글로벌 상황은 다 연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시리아 공습이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를 다운시키는 하나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좀 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일단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외국인들의 흐름들은요 상당히 좀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풍부한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계 자금들이 지금 주당 4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가 한국 관련 펀드 쪽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펀드에 돈이 들어온다.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동남아시아 쪽,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으니까 안전한 한국과 중국과 대만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수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증시 계속적으로 좀 안전한 흐름들은 충분히 이제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우리 하나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현 시점 어느 정도 왔는지를 갖다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별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래소와 그리고 코스닥 선물 차례차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6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6월을 기점으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 거래소 지점은 이 지점이고요. 코스닥 지점은 이 지점이고요. 선물의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그럼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직도 지금 거래소 쪽으로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반면 코스닥 쪽으로는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물 쪽에서는요.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6월달 급락의 첫 신호탄은 삼성전자 위주로 되었는데요. 거의 지금 회복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선물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떠냐면 시장은 땡기되 시장에 대한 종목들은 굉장히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아직은 계속적으로 이제 차별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주도주가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주도주만 올라가는 이런 장세라기보다는 계속적인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우선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잠시만요. 예,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의 저항대는 바로 1940포인트, 2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 전적 고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통과가 이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물에 최근에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과도한 매수세가 좀 있었다 보니까 선물에서 좀 누르는 흐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부분 상승을 좀 크게 했던 종목들은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전일 이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 매도하자 그랬죠.
현대차 매도하자 그랬습니다. 장기적으로 매도가 아니고요. 단기적인 이제 고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역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환점에 거의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지난번 6월에 급락 부분부터 120만 원까지 갔던 그 흐름에서의 반 정도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선이 바로 신용잔고율인데요. 이 부분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가 지난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었어요. 6월달 떨어지면서 신용잔고가 급격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올라갔던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났던 상황에서 지금 신용잔고가 다시 급격히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단기간 최근에 올라오니까 신용 부분이 해소되는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그간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들은요, 신용잔고와의 반대적 흐름들을 많이 보였다는 것을 판단해 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의 측면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약간 트릭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이 기술적 분석은요, 이 추세 분석이 그래도 가장 완벽한 분석이다. 아직까지 400년이 넘은 기술적 분석인데요. 그렇지만 가장 완벽한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현대차가 매수, 매도 이 두 선을 따라서 확실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매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부분이라면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5만 원 이제 근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이 다음에 매수 타이밍은 그러면 여기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과연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기술적 흐름상으로 본다면 살짝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주기적으로 파동이 한 4번 정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윗파동 4개, 밑파동 4개 같으면 어느 한 방향은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상승보다는 하락 쪽의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면 현대차를 만약에 어저께 파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다시 잡아야 될 것인가? 잡기는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 현대차는 삼성전자보다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는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종목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조정을 2년 동안의 조정을 잘 견뎌 나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반드시 잡아야 될 종목이거든요. 그럼 얼마에 잡느냐? 가격은요 22만 원대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차는요 이 추세의 하단 부분인 23만 5천 원 가격에 살 것이 아니라 22만 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좀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셀트리온이 거의 이틀 전 하한가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투기적인 흐름이죠. 지금 코스닥 시장이 왜 이런 변동성이 이제 커지냐면 일단 셀트리온 같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만큼의 재료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적을 떠나가지고 지금 재료로 움직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코스닥 이 밑에 이 지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계속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 셀트리온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심리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7일 만에 이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컴백해서 매수한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이러한 흔들림 그리고 지수에 대한 흔들림 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부분은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요 코스닥에서 지금 완연히 거래소로 흘러가는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이 좀 더 유연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상승은 좀 더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조정, 현대차가 일정 부분 조정, 두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지수는 무엇을 올리냐 이런 의문이 남겠죠.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순환매가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소재 산업재와 그리고
통신주들, 이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서 일정 부분 통신주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일 급락한 뭐 LG U 플러스 같은 종목들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학주들이 또 이 시장에 또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건설주의 상승도 좀 더 이어질 것이고, 특히 조선주의 흐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역시 소재 산업재분들의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은 이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들 꼭 해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덱스 레버리지의 재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매도한 부분의 이후에 계속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는 한 1,700원권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시자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현금 가지고 그대로 다음 단타 타이밍을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거래소 쪽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요. 말씀해 주시면서 통신, 화학, 조선주 흐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쪽에 관심을 더 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2부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